안녕하십니까. 카예행고을 안오행기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. 2024년 12월 22일, 일요일입니다. 맞지? 22일. 제가 좀 준비성이 부족해요. 아, 목욕 대기하고, 시간이 밤 9시 7분이네요. 사마이라는 책을, 자기 통제 승부사 사마이, 9,200원입니다. 알라딘 중고서점에서. 우연히 알라딘 가서 책을 이렇게 구경하다가 자기 통계란 말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너무 좋아요. 책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책이 아닌가. 이게 한 인간의 사마이란 인간의 처세,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가, 어떻게 해야 적을 만들지 않는가, 이런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가, 뭐 이런 내용이 아직까지 한 반 정도 읽었어요. 하고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뭘 끼워놓아요. 이게 참 또 말씀드리지만은 다 성향이지만은 제 유튜브니까 말씀드리지만은 책을 볼 때 이거 깨끗한 중고서점도 저처럼 이렇게 색칠해 놓으면 안 받아줍니다.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색칠한 거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. 재능과 능력이 출중한 한 젊은 간부가 있었습니다. 그러나 그는 오직 일시적인 통쾌함을 위하여 빨간 줄 그어놨어요. 여기 있죠? 여기. 일시적인 통쾌함을 위하여 이거 제가 충격 먹었어요.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일시적인 통쾌하잖아. 누군가를 험담하고 내가 좀 말 더 많이 하고 뭔가 잘난 체 하고 싶고 그런 경우가 저도 뭐 수도 다 겪을 거야 아마. 그는 오직 일시적인 통쾌함을 위하여 시간, 장소,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말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. 주위의 친구들이 아무리 주의를 줘도 그는 그의 행동을 자신의 개성으로, 개 같은 성격이 아니지. 개성으로 여기고 고치지 않은, 자기는 이제 자기 성격을 매력으로 봤다 이거지. 그는 리더의 반감을 산 것은 말할 것도 없고, 그에게 보복하려는 사람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어 결국 침울하게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저도,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대화를 하고 술을 웬만큼 취해도 순간순간 느껴요. 또 실수했구나.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건 느끼지만은 아직도 점수는 한 50점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요 중요한, 제가 딱 핵심을 찔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잠깐만요. 네. 조명을 좀 밝게 했어요.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네. 저도 참 그동안에 말 많았거든요. 그리고 지금 보니까 딱 한마디야. 일시적인 통쾌함을 위하여. 이런, 게 누구죠? 벤저민 프랭클린도 이런 얘기,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. 아, 일시적인 통쾌함을 위해서 남을 험담하고 내 말만 하고 내 주장만 고집하고. 근데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그걸 나중에 친구가 이렇게 한마디 하길래 친구 말 듣고 자기 깜짝 놀랐대요.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다 고쳤대요.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누가 뭔 얘기하면은 그럼 사실 한번 우리 같이 확인해 보자. 이렇게 해서 뭐 미국 뭐 역사에 뭐 워낙 유명한 분이 됐죠. 그러니까 누구든지 처음에는 다 별 볼 일 없어요. 저도 그렇고 벤저민 플랭클린도 그렇고 이 책에 나오는 뭐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서 깐난애기 응애 할 때는 뭐 유치원 초등학교 갈 때는 다 허접해요. 몰라.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인간관계를 하면서 이제 깨닫는 거죠. 그 책을 보면서 이거 9,200원이에요. 9,200원. 어디가 9,200원 어디 가서 커피 두 잔 먹으면 없을 수 있는 돈인데
이 책을 사면 이렇게 많은 지혜를 얻어요. 이 책을 읽는 순간만큼은 반사 모든 시름이 다 없어져요. 그리고 막 미래지향적으로 막 자신감이 생겨요. 책은 만병통치약, 책은 만병통치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실제로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보는 거예요. 여기에도 다른 내용이 또 나오더라고. 그건 나중에 하나만 읽어드리기가 중요하니까. 아무리 교육의 전문가라도 자기 자식을 직접 가르치지는 않는다. 이런 말이 있어요.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식을 바꾸어 교육했다고 합니다. 이게 뭔 얘기냐면은 아버지는 중매를 서지 않고 어머니는 스승이 되지 않으며 기쁨은 생보보다 더하지 않고 슬픔은 효자보다 더하지 않는다. 이것도 종이 하나 로또 안 맞은 거 꽂아놨어요. 이게 무슨 얘기라고 봤는데 아버지가 증매를 안 서는 거예요. 자기 자식을. 만약에 자기 자식 증매 서면은 자기 자식을 좋게 얘기하면 자화자찬해서 밉상이 되고 이게 자꾸 자화자찬하면 내 자기 체면만 깎는 거잖아요. 적을 만드는 거지. 근데 만약에 나쁜 거 좀만 내 자식이 겸손한다고 자식의 단점을 얘기하면은 이게 확대돼요. 우리 그러잖아요. 무슨 소문이 뭐 사건 하나가 뭐 사람 거치면 뭐 그게 왕창 부풀려지잖아요. 음. 그래서 중매는 서지 않는다. 어머니는 스승이 되지 않는다는 또 뭐냐면은 엄마는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는 등 아이 앞에서는 100% 감정적인 역할을 한다. 감정. 때문에 어머니가 아이의 스승이 되어 가볍게 말하면 아이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너무 심하게 말하면 감정을 상하게 된다. 쉽게 해서 이제 어머니 말은 좀 이렇게 잘 안 듣는다. 뭐 그런 말 같아요. 어머니가 자식을 교육한다는 게 여기 이 책에서는 그다지 좋은 게 아니다. 기쁨은 생보보다 더하지 않고 슬픔은 효자보다 더하지 않는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슬픔은 효자보다 더하지 않는다가 뭐냐면은 내가 어디 초상집을 갔는데 장례식장을 갔는데 내가 그 자식보다 더 크게 울어. 그러면 주변에서 뭐야 저 자식이 불효자가 될 수 있잖아 순간적으로. 이건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. 그리고 기쁨은 생보보다 더하지 않는다.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이 책에 나와요. 돌잔치를 갔는데 그 돌잔치 하는 아이의 아빠보다 내가 더 기뻐하는 거야. 그러면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. 응? 뭐야 이거. 유전자 검사 생길 수도 있어요.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책은 9,200원이지만은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는 저는 이게 900억 가치, 920억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책으로 인해서 잠시나마 제가 웃을 수 있고, 시름을 덜 수 있고, 그러면 그게 나비 효과가 있어서 정말로 저를 굉장히 복되게 해줍니다. 그래서 선한 말 한마디 들으면은 칭찬 한마디가 또 나비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. 근데 말을 갖다가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. 어떤 누나 만났는데 그것도 영업하는 누나가 진짜 몇 년 만에 옛날에 얘기한 얘기예요.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너 이렇게 늙었냐고 나한테 첫마디가. 그래서 제가 아니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그렇게 할 얘기가 없냐고. 예. 그분 말 자기는 거짓말을 못한답니다. 실제 제가 겪어보니까 그분한테 매력이 완전히 떨어져.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소 닦고도 돼요. 그냥 가족가다 몇 년에 한 번씩 가게 인사하러 그냥 그냥 인사하러 가도 그렇더라고. 안 변하더라고, 사람. 사람은 진짜 뭐 경험으로 변할 수는 있어요. 근데 그건 수백 년이 걸려요. 다 경험을 해야 되니까. 책 보야 돼요. 책을 보면은 뭐 10년 안에, 아니 1년 안에도 뭐 몇 달 안에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책이 일단은 뭐 돈을 벌고 안 벌고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편해요. 마음. 자,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. 제가 지난주에는 엄청난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.
두 개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, 하나는 이제 제 친구, 옛날에 제 오피스텔 청라 계약자, 68년생이고, 여성분인데, 뭐,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합니다. 근데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제 같은 볼링 멤버였는데, 제가 술이 너무 많지. 술 빨리 먹으면 안 돼요. 아주 많지 되고, 그날따라 비가, 몇 년 된 얘기예요. 비 오고, 뭐, 볼링을 한껏 치다가, 약간은 뭐, 트러블이 있어서, 제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. 사실, 물론 다 술 먹은 제 실수지만은. 그래서 제가 이제 볼링을 치러 못 갔어요. 그래도 이제 그 친구는 저하고는 이제 제 찾아가면은, 저를 뭐, 커피 한 잔 주고, 아유, 기시야, 술이 왼수지. 막, 저를 크게 원망은 않더라고요. 그 친구가 며칠 전에 저한테 뭐라 했냐면은, 야, 기세야, 너는 돈 벌긴 틀렸어. 아, 돈 벌기 틀렸다가 아니라 돈 모으기는 틀렸어.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너무 기분 좋았어요. 저는 그 말이, 저는 칭찬했다고까지는 모르겠지만은, 저는 그 말이 너무 기분 좋게 들렸어요. 아, 돈 모으기는 쉽지 않겠다, 기세야. 그게, 왜냐면 제가 돈을 갖다가 잘 쓴다는 얘기거든요.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은, 돈은 쓰려고 버는 것이고, 돈을 써야 경제도 돌아가고,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산속의 동물들은 의사, 병원도 없는데 왜 멸종하지 않는가. 그게 모으지 않는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, 그냥 배고프면 그냥 먹고, 또 자고, 그 다음날 되면 또 배고프면 사냥하고, 몇 년치를 갖다 모아놓진 않잖아요. 특히야 며칠치, 한 마리 잡아가지고. 근데 인간은 몇 년치가 아니라 몇백 년치를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, 이게 몇 년치만 모으는 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. 근데 몇십 년, 그것도 뭐 보통 사람들은 몇십 년 다 하는데 몇백 년을 하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번에 계엄령 같은 게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참, 인간이 한 번 태어나서 사는 건데, 내가 몇백 년어치를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모으면은 이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. 그러면 사랑은 한정돼 있지 않아요? 근데 돈은 한정돼 있어요. 그럼 나머지 사람 걸 뺏는 거거든. 남이 버려갈 기회를 내가 갖는 거거든. 근데 내가 그건 나쁘지 않아요, 자본주의.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갖는 사람이 많잖아요. 그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도 그게 만약에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어요. 근데 무슨 뭐 미리 알고 뭐 땅을 살았네 뭐네, 그게 이제 몇백 년어치를 모으려다 보니까 이제 벌을 받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해서 몇십 년까지는 당연한 거 어떻게 보면 인간이고 그냥 보통 사람들입니다. 근데 그 그때 뭔 법정 스님이 말씀하셨나? 근데 기억은 안 나는데, 이게 모으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경지에 오른 거지, 경지에. 없는데 내가 불안을 안 느껴. 그게 이제 최고의 경지입니다. 내가 없는데 불안을 느끼고, 그건 거의 쓰레기 인생 비슷한 거고,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. 근데 내가 없는데 불안하지 않고 행복해. 감사함을 느껴. 그건 최고 경지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, 이제. 야, 기수야, 이제 볼링 치러 한번 와라. 설마 뭐, 누가 널 뭐라 하겠냐.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. 그래, 금요일 날에 이제 볼링 걔들 친구 모임이었어요. 근데, 그날따라 제가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, 저녁에. 특별히 갈 데도 없고. 금요일 날이면 이제 어제 그제죠? 그리고 이제 볼링장을 한 8시 한 반쯤에 갔어요. 갔는데, 안 왔더라고. 옛날에는 7시부터 쳤거든요. 물어보니까, 그 볼링장 사장으로 제 친구거든요. 영종 청라 오피스텔 계약자예요. 동갑내기인데, 참 사람 과묵하고 괜찮아요. 그래서 이제 9시쯤 되니까 이제 왔더라고요. 그 여러 친구들이 저를 봤는데 감사하게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줘가지고, 저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. 왜냐면 그 친구들은 영혼이 맑은 애들이에요.
정말 뭐랄 만나기 쉽지 않은 애들이에요. 어, 물론 자기 그 억척스러운 면도 있고 또 배려심도 있고 진짜 흔치 않은 그 친구들이라서 제가 굉장히 내가 반성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금요일 날 볼링을 새벽까지 쳤어요, 같이. 몇 년 만에 쳤는데 몇 년 만에 쳐가지고 지금 여기 다 부었어요. 부고 막 지금 허벅지가 땡기더라고. 확 땡겨요, 지금.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. 한 머리 쓰는 병가지 상사란 말도 있듯이 앞으로는 뭐 절대로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. 예. 다 죽었다 생각하고 예. 섬긴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. 왜냐면 그런 친구를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. 이 중요한 시점에 제가 자기 통제의 승리자 사마이를 있잖아요. 얼마나 제가 저를 통제하겠어요. 정말 이 책은 정말 괜찮아요.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카이엔골하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. 뭐 처세도 카이엔골이 처세하는 거거든요. 남의 말 들어준다 뭐 이런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더 깜짝 놀란 건 또 뭐냐면은 정말 이건 충격이었어요. 제가 이제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요즘에 이제 연말이라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옛날처럼 술을 많이 먹진 않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 가지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서 그냥 잠을 못 이뤄요, 사실. 잠은 하루에 열 몇 시간 자요. 근데 그게 패턴이 완전히 뒤죽박죽 됐어요, 사실은. 근데 전화가 왔어요, 아는 그 형님한테. 근데 저는 이 형님을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. 제가 보험을 하니까 제 지인이 보험을 들었는데 그 지인 소개로 이렇게 아는 형님인데 저보다 2살 많아요. 같은 양씨예요. 근데 저는 제 전화번호가 굉장히 많지만은 남자분들은 거의 안 계셔요. 몇 분 안 되고 그나마 남자분들하고 친하게 지낸 사람은 거의 없어요. 그냥 적정선이고 내 친구들 한 몇 명 빼놓고는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분이 전화를 저한테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, 제 입장에서. 저도 이제 글만 매일 올렸지 만난 지 이제 한두 달 됐나요? 근데 이분이 일단 딱 처음에 봤는데 호인이야. 괜찮아요, 관상이. 그래서 제가 인제 굉장히 첫 만남에서도 굉장히 제가 아우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.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해요, 사실. 딱 거기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계속 잘 돼요. 근데 첫인상이 뭔가 찜찜하면은 언젠가는 그 헤어지더라고요, 사실. 근데 인제 저는 인제 '아 형님이 뭐 보험 좀 소개해 줄라나?' 하고 인제 갔어요. 갔는데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자기하고 이제 형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자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야 뭐 감사하죠. 왜냐면 일단 저는 다른 거 안 봐요. 뭐 돈이 있고 없고 떠나서 인성을 보는데 그분은 후임이니까 만나기 힘든 분이에요. 아까 그 친구들처럼. 그러더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막판에 저한테 그 얼마 용돈을 주셨어요. 근데 저는 그게 충격적이었어요, 사실은. 정말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. 누구도 저한테 더군다나 그 형님하고 만난 지는 한두 달밖에 안 됐고 밥 한 끼도 같이 먹은 적이 없어요. 그냥 커피 한 잔만 이렇게 그 형님이 아마 그때 커피도 그 형님이 샀을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저한테 그런 행동을 또 제가 진짜 놀랐어요. 그리고 막 눈물 날 뻔했어요. 진짜. 그래서 제가 '세상에는 좋은 분들이 많구나. 그리고 제가 돈을 벌었을 때 몇 배로 갚아 드려야겠다. 열심히 살아야겠다.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.'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. 근데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었어요. 근데 만난 거에 비하면은 정말 큰 용돈을 저한테 주셨어요. 근데 그 돈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이 심적으로 굉장히 지금 그 피폐해 있는데 저한테
엄청난 용기를 주신 거죠. 그게 더 클 수 있어, 용기. 살아가야 될 이유.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빌어서 진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. 담배 끊어야 되는데. 세상에는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쉽게 얘기해서 지금 뭐 전국이 탄핵이 찬성이 뭐 70%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최소 70에서 80%, 90% 이상 사람들이 좋다고, 좋은 사람이 많다고 봐요. 그러니까 사건, 사고가 뉴스에 나오잖아요. 흔하지 않으니까.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. 누가 담배 공장 죽었다고 뉴스에 안 나오잖아. 누가 뭐 용돈 줬다고 뉴스에 안 나옵니다. 그만큼 뉴스에서 막 큰 사건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. 이 세상은 살만한 것이다. 그리고 내가 어떻게 처세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도 달라진다.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읽으셔야 된다. 저는 지금 텔레비 튼 지 언제인지도 몰라요. 용감한 영상을 보는데 유튜브로 보니까 요즘에 이제 잠잘 때 그 범죄 그 많이 봐요. 틀어놓고 자는데 어제는 무서워. 아우 저런 범죄도 있었나 할 정도로 무서울 때도 있어요. 사실. 일단은 굳이 뭐 할 말도 없는데 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내일부터는 일단 밖에 일찍 나가야 돼요. 나가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음. 자, 올해도 한 일주일 남았나요? 잘 마무리하시고 연말이라고 너무 그 망령이 많이 와서 실망이 드시지 마시고 스리랑이 이렇게 좀 쉽지가 않죠. 음. 새해에는 모두가 대박 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. 지금까지 카이앵골 아누연기 양기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